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하락세로 마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창구 그리고 유튜브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옷 색깔과는 다르게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 짚어봐야 될 이슈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좀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에코프로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시장에서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실적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할 것 같은데 강호진 전문가님, 에코프로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BM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실적 그리고 뭐 기타 자회사들의 실적이 옮겨지는 부분인데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유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사실 아침부터 이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안내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아무래도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줬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뭐 주가 부진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뭐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수요가 좀 당장에 좀 크게 쏠렸다 보니 공급도 그만큼 과하게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 전기차 부문 그리고 이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2차 전지를 관심을 두고 이 배터리 관련 특히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관점, 긴 관점으로 가지고 애초에 접근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완전하게 변곡점이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물타기를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리튬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좀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량,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좀 줄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전기차 판매량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한 관점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좀 기다려주고 그때 뭐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거나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실적 부진할 거는 이미 예상을 했었던 네.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실적 쇼크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재은 아나도 에코프로 관심 있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관심 가져봐야 될지 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이 과연 기회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걸 이제 우리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이걸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찌됐든 하락은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세히 뜯어보면 판관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지금 배터리 쪽이 어찌됐든 저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터리 쪽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보다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구동 모터 쪽으로 좀 집중하는 지금 또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배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삼원계 배터리에서 약간의 더 발전된 게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거기서 이제 단결정 배터리로 넘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어떤 한계치가 있으니 구동 모터 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3, 4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 4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4, 4분기에 그럼 실적 지금 과거는 이제 불확실성 제거라고 봐야 되고 이미 3, 4분기까지는 불확실성 제거야 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4분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4, 4분기까지도 배터리가 이제 뚜렷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뭐 배터리의 덤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담보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하락은 조금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보는 전기차의 정체기는 지금 차가 우리가 보이는 차 2대 중에 1대꼴 이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펼쳐지는 어반에어 모빌리티 쪽 그러니까 UAM 쪽도 보면 결국은 핵심은 동체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 또 하나가 배터리예요.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배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산업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 얘기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게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할 무렵쯤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지만 네.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신용 물량들이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온 물량들이고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 구간에 도달하니까 각 증권사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은 뭐냐면 네. 이 에코프로 BM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많이 매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하락이 나왔던 것도 그런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참고해 보신다면 네. 지금 반대 매매 구간이 한 번은 제대로 이렇게 밀어주지 않겠나. 그 관점에서 보시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에코프로가 조금씩 조정받고 있다라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도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에 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을 좀 산뜻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유감스럽게도 조금 악재가 나오면서 어떤 기대치 하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하루 시장을 보면서 역시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고 있고요. 사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금요일까지도 좋은 마무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고 PPI나 CPI가 어떤 우리의 기대치를 살짝 상회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 많은 투자분들 사이에서 용이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슈가 점차 사그러들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거기다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간신히 잡아놓은 투심이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건 아니겠죠. 어떤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도 있고 리튬 가격이 워낙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다음 주에 일정이 많은데 아무래도 어떤
정통 가치 투자보다 좀 개별 종목 장세를 좀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매매를 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방산 쪽이랑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10월 11월부터 12월 이제 10월 11일, 12일 지나간데 테크데이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랑 LIG 넥스원이 협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은 그런 정밀 타격 산업 덕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으로 관련주고 부각이 될 것이고 오늘 방산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안전하게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LIG 넥스원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10월 18일 현지 시간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너무 큰 기대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면 뭐 인도 대수나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쭉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지언정 손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있는데 오히려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16일부터 18일까지 당뇨 비만약 비임상 국제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20일에 종양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주로는 당뇨 비만약 비임상 국제학회는 인벤티지랩이 관련이 되어 있고 네. 종양학회는 루닛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외인의 수익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해당 일정 참고하셔서 기술적 위치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외인 수익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정주 관점을 지켜보시고요. 다음 주 10월 19일 금토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과연 올릴까 안 올릴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테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따라가면은 지금 뉴스 보시면 20대 30대 영끌에서 주택담보대출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생기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출이 어떤 방향을 일어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안타까운 개별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캐치업할 게 많은데 또 하나하나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시장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돼서 네. 주말에 좀 편안히 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 전쟁의 확전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우리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범수 팀장님,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뭐 시장 상황이 돌려가는 흐름이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사실 앞서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우리가 좀 특이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긴축 구간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나 이런 발발 원인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에너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서 공급망까지 또 이제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최근 이제 테마주도 오늘 뭐 이제 흥구석유 석유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GS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등락폭을 보였었는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전쟁을 가지고 지수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선 구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전쟁이 발발하고 당장에 그때 공급망 이슈가 같이 불거지다 보니 긴축 구간에 있다고 이제 판단했던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폭을 만들어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전쟁이 또 우크라이나 이번에 하마스와 전쟁을 또 이라크전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기억해 보시면은 이라크전 때 당시에도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과 그때 구간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IT 버블이 있었었고 현재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저가권에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이 뭐 난다고 해도 유가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지수,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특이점 구간이 왔었습니다. 지금 시장도 약간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기준으로 미국장 시장 내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파락하고 좀 어느 정도 하락세를 유지한 모습에 대해서 CPI 발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근원 CPI 같은 경우 0.3 났습니다. 컨센서스 부합하는 흐름 나왔고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나스닥 지수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참 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이제 새벽 2시가량에 이제 채권 30년 만기채 이제 입찰 이후로 오히려 또 이제 어느 정도 일부 차익권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 3거래일 동안에 상승분의 일부 차익이 좀 나왔을 뿐 큰 틀은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상당히 개별주 종목들이 많이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개별주들 등락폭 보이면서 반대로 지수는 그래도 상승분이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개별적인 투자를 좀 유지하시기보다는 ETF 혹은 지수 대형주 쪽으로 좀 안정성을 취하는 방향성으로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또 어찌 보면은 적자폭도 축소하고 스마트폰 매출 비중도 상당히 잘 났습니다. 그래서 전방이 이제 스마트폰 소부장 쪽에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었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다 윗꼬리 말고 다 아래로 눌렸습니다. 후공정, 미국과 나스닥과 좀 연관돼 있는 엔비디아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만 좀 빼어난 상승분을 좀 보였을 뿐이지 여타 종목들의 이제 계속해서 셀링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이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취하면서 상승세를 꾀할 때 그때 바로 주식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 안정적이게 대형주 내지는 ETF물로 좀 거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